자, 그러면 이제 기억 문제 계속 풀어보겠습니다. 자, 모듈과 이수가 나왔죠. 피치원 지름 누워서 떡 먹기죠. D는 M 곱하기 G. 이런 문제만 나오면 무조건 합격이지 뭐. 3 곱하기 30이니까 뭐야, 이런 것은 우리가 고쳐서 풀어. 이수를 32로 해. 그러면 32가 되니까 3, 2, 6, 3, 3, 9. 절대 기사시험은 틀리지 않게 나옵니다. 정확히 나옵니다. 모듈 똑같다 했죠. 중심거리가 있고 속도비가 이럴 때 이것인 외접한 스퍼기어의 작은 놈의 바깥지름이라 했어요. 작은 놈의 바깥지름. 자, 여기서 키포인트가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둬야 될 게 작은 기어의 바깥지름. 그러면 속도비의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일단은 바깥지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모듈에다 2를 더한 다음에 뭐였니? 이수를 곱한 거였어. 맞죠? 반대구나. 쏘리. 그 내가 이퀘이션 여러분한테 얘기한 걸 보면 자, 어떻게 하냐 그러면 바깥지름 아웃이죠. 요것은 일수에다 2를 더해서 뭐냐 모듈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 2하고 3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2대 3이라는 기울기를 갖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뭘 생각을 하냐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 거리를 이렇게 두 개하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2고 3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전체 길이 C가 뭐냐 그러면 C가 3배, 중심거리가 3배. 그 다음에 모듈이 6인 거 밖에 몰라요. 그럼 여기 6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수만 알면 되는 거죠. 이수만 계산해내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기억이 뭐죠? 센터는 뭐죠? 2에 D1 플러스 D2. 그러면 이게 MG1, MG2죠. 그러면 2분의 M에 G1 플러스 G2단 말이죠. 이게 얼마냐 그러면 300이라는 거죠. 그럼 캔슬레이션 하면 150이죠. 그러면 여기가 모듈이 6이죠. 6인가요? 모듈이 6이니까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G1 플러스 G2는 어떻게 되냐 150이니까 6분의 150이 되겠네요. 그렇죠. 6분의 150 맞나요? 300이니까 이런 150. 자,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6이니까 요렇게 캔슬레이션 하면 3. 그러면 여러분 3으로 나누면 3일은 3, 3은 딱 150이 나오네. 쏘리. 자, 다시 갑시다. 머리 아파. 하지마. 자, 정리할게요. 자, 괜히 정리를 내가 너무 빨리 풀라는 경향이 있어요. 미안해. 자, 이거 2개, 3개 이렇게 되죠. 2대 3. 그 다음에 요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3배. 그 다음에 M이 6이야. 그 다음에 없네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축간거리라는 것은 2분지 M의 G1 플러스 G2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란 말이지. 그럼 C가 뭐냐 300이다. 그 다음에 2분의 6의 G1 플러스 G2다. 그럼 요거 캔슬레이션 하면 3이다. 그래서 G1 플러스 G2는 3이니까 100이네요. G1, G2는 100이 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놈 중에 또 하나가 속비 이거 있죠. 속도비가 있죠. 그럼 I는 뭐야? 그럼 3분의 2죠. 그럼 이것은 자 3분의 2인데 이 수는 서로 반대라 했으니까 G2분의 G1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서로 곱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2배의 G1은 3배의 G2는 G1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G2 대신에 G2는 2분의 3의 G1이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는다는 거. G1 플러스 2분의 3의 G1은 100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요거 하면 뭐야 2분의 5의 G1은 100이죠. 그러면 요렇게 하면 2 하면 2호는 10. 그러면 G1이 10이 되죠. 10. G1이 10이 되면 G1이 10이면은 5니까 G2가 얼마죠? G1이 10인가요? 아, 40이네요. 뭐야, 계산도 못해. 2분의 5의 G1은 100이니까, 여기로 가면 200 되죠? G1은 4, 5, 20, 40이네, G1이. G1이 40이면, 자, 여기서 작은 놈, 그럼 G2는 얼마죠? G2는 2분의 3이니까, 2분의 3의 G1이니까, 요게 40이죠. 그러면 요 캔슬레이션 되면 20이니까 60이네요. 작은 놈 이놈이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냐 그러면 바깥지름이라 했어요. 그러면 아까 구할 때 바깥지름은 뭐냐 G 플러스 2의 M이라 했죠. 그럼 이 수가 40이 적은 놈이 요 놈이잖아요. 그러면 40 플러스 2 곱하기 모듈 M이 6이죠. 그러면 42니까 6이니까 2, 6, 12, 4, 6, 24 그러면 252가 답이네. 진짜 어렵게 구해지네요. 그런데 요 정도는 구해줘야 여러분이 쉬운 문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구해줘야 쉬운 문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3번 문제 하죠. 자, 축간 거리가 900이고 외접안 한 쌍의 스펙이 1대 3입니다. 작은 지름의 피치원 지름에 바깥 지름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러면 축간 거리 C는 2분의 회전수 나왔죠. 그러면 D1 플러스 D2죠. 그러면 회전수가 나왔으면 I는 D2분의 D1이 자, 요 밑에 놈이 만약에 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대 1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큰 놈은 3배의 D1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작은 놈을 구하라 했으니까 요 놈을 요 놈에다 넣어줘야죠. 그러면 2분의 4D1이니까 2D1이 되죠. 그럼 축간거리가 900이니까 D1은 요 나누니까 450mm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큰 놈 작은 놈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시고 문제를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번엔 4번 가겠습니다. 4번 매점 마찰차의 속도비가 2대1 한 바퀴 돌 때 2번 그죠? 축간 거리가 있을 때 주 마찰차의 직경을 구해라. 아무 생각 없이 G는 니꼬르 2에 D1 플러스 D2 그죠? 그럼 속도비가 2배라는 것은 I는 2인데 요건 D2분의 D1이다. 그러면 이렇게 캔슬레이션 되면 D1은 2배의 D2다. 그럼 요 놈이 적은 놈이 되는 거죠. 어떤 놈을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요 놈이 큰 놈, 요 놈이 적은 놈. 그럼 들어가면 2분지 D1. 그럼 뭐야? 2분의 3의 D1이 되겠죠. 여기 얼마냐? 그러면 600이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자, 요거면 2, 3은 6. 그러면 D1이 100이네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쏘리. 다시 갑시다. 자, 속도비가 요만큼이죠. 그러면 속도비는 요놈이 요렇게 됐을 때는 2분의 1이다. 그러면 요건 D2분의 D1 요렇게 합시다. 속도비가 2다. 그러면 요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요렇게 캔슬레이션 하면 D2는 2배의 D1이 되겠죠. 그러면 축간거리 C는 2배의 D1 플러스 D2니까 자 여기다가 2배의 D1이 열로 들어가니까 3배의 D1 요게 600이 되는 거죠. 600이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2, 6, 12, 1200의 3배의 D1 고로
D1은 3, 4, 12. 그러면 400이 되겠네요. 그럼 400이 되면 요놈에다가 2개 곱하면 800. 이렇게 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 풀었어요. 자,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길게 문제가 나왔다 해도 핵심이 있어요. 절대 어려워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기어 트랜스미션이죠. A하고 B가 만났다. A에서 쭉쭉쭉쭉 B, C, D 이렇게 만났다 이죠. 그러면 자, A하고 B가 만났을 때는 G1하고 뭐야? G2 프라임 요놈 두 개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B하고 C가 만났을 때는 G2하고 이렇게 해서 감속이 되고 있네요. 그 다음에 C하고 B축이 만나기에는 요놈하고 요놈이다 이랬죠. 그럴 때 여기 제일 처음에 N1 요놈을 얼마로 돌렸냐 그러면 1600rpm으로 돌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M4 요놈은 몇 rpm으로 도는가? 그러면 요렇게 돌면 요렇게 돌죠. 그럼 요렇게 돌면 요렇게 돌죠. 그럼 요렇게 돌리면 요로 따라 도니까 요렇게 돌겠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가 그런 패턴의 문제도 나오는 걸 봤어요. 그럼 항상 기준이 여기서부터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죠? 45분의 64.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는 거죠. 뭐야? 32분의 75. 또 뭐야? 15분의 72. 이렇게 가는 쪽에서 쭉 같이 가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요 정도만 15분의 72. 이러면 여기에 얼마가 나오든 나오겠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놈에 가지고 1600하고 매칭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마 0.16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100분의 16 이렇게 계산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600이죠. 그럼 적게 나와야 되니까 1600. 그러면 요렇게 하면은 요게 N2니까 N2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100rpm인가요? 100rpm이 나왔네요. 그런가요? 자, 여기 아니네. 여기 아니네. 자, 다시 해봐. 내가 다시 틀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45에 대한 64. 또 뭐야? 32에 대한 75. 또 15에 대한 72. 자, 요걸 계산을 한번 해보면 64 나누기 45 이거에다 곱하기 75 나누기 32 곱하기 가로 열고 72 나누기 15 는 하면 15.99가 나오네요. 그러면 요만큼이 요 16 정도만큼의 감속이 있으니까 1600을 16으로 나눠봐요. 그러면 딱 100이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속된 만큼만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 웜장치에서 1500rpm으로 3중 웜의 일수가 30개인 웜기어에 물고 있다. 이때 회전수는 얼마냐. 자, 여러분 웜하고 웜힐이 뭔 줄 알아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다람쥐가 막 바퀴를 돌린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렇게 기어가 나 있죠. 그럼 여기에 벌레처럼 생긴 놈이 이렇게 치형을 만들어 가지고 얘는 이렇게 돌려요. 그럼 얘가 앞으로 막 전진하겠죠. 그러면 이 기어가 물리니까 요놈도 따라 이렇게 돈다는 거죠. 돌리면. 그래서 이것이 벌레니까 웜, 요것은 벌레가 돌리는 거니까 웜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웜힐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조그만 웜이 한 바퀴 1500rpm으로 돌고 있다. 그런데 세 줄이라 있어요. 하나, 둘, 세 줄. 세 줄을
인 웜이고 요놈 이수 G는 뭐냐 30개나 있어. 그럼 요놈 10바퀴 돌릴 때 요놈 한 바퀴 돌겠네요. 왜냐하면 3대 10이니까 3대 10이니까 한 바퀴에 30바퀴 돌리니까 30기 되겠죠. 그러면 이수가 30이고 이렇게 돌렸을 때 웜힐의 회전수는, 웜힐의 회전수, 그럼 요놈이 1500바퀴 돌리죠. 10배 차이 나죠. 그러면 한 개만 딱 띄면 되겠네요. 150.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었다. 외접하는 말자체의 지름이 DU 또는 D출 때 중심거리를 계산하시오. 이랬죠. 자, 중심거리. 자, 마찰차의 지름이 중심거리다. 그럼 마찰차는 요렇게 해서 마찰이 되죠. 그랬을 때 외접하는 놈, 그럼 뭐야? 요놈 구한 게 중심거리잖아요. 그러면 요놈은 요 뒤에 반, 요놈도 뒤에 반, 그러니까 요게 답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7번 같은 경우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측정기 문제들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하고 마이크로미터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미터, 이 문제부터 잠깐 볼까요? 자, 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스핀들을 이렇게 돌리죠. 그럼 얘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겨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요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여기까지 어디까지 와 있냐 세우는 거죠. 5죠. 6 7 8 9죠. 그러면 9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요 두 개가 죽어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겹치는 놈이 뭐냐를 봐야 돼요. 그러면 4하고 41 끝났죠. 그래서 요런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미터는 자, 요것은 내가 보니까 50등분 한 것 같네요. 50분의 1등분으로. 근데 여기는 바로바로 읽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소수점 이하에 써주기만 하면 바로 그게 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봐볼까요? 마이크로미터. 자, 마이크로미터는,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가, 버니어 캘리퍼스는 또 겹치는, 여 바로 0이 있는 지점 여기 딱 보면, 여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러니까 5가 된다는 거죠. 5점 하고 겹치는 게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겹치는 게. 그럼 1이 겹쳐 있잖아요. 근데 50분의 1이죠. 자, 50분의 1이면서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는 눈금이 1에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5점은 맞아요. 5점은. 그러면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1로 읽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1로 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가 간 거죠. 근데 우리는 50분의 1mm로 본 거예요. 근데 5개가 갔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5칸이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0분의 1이 간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야? 0.1mm가 된 거예요. 오늘 알아 했어요. 절대 내일 알겠다 이러지 마요. 오늘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변화할게요. 자, 일단은 어딘 놈이 책의 0에 가까이 있냐, 요거 읽는 거예요. 오,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몇 눈금이냐, 이 한 눈금의 길이가 요 밑에 요건 어미자고 요건 아들자라고 그래요. 아들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겹쳐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요놈 하나의 등분의 의미가 50분의 1이라는 거죠. 그게 몇 칸 갔어요? 5칸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캔슬레이션 하다 보면 10분의 1mm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은 0.1mm니까 5에다 1.0 하니까 요놈이 답이 된다. 자, 마이크로미터하고 버니어 캘리퍼스는 이렇게 읽는다. 요걸 정확하게 내가 지금 설명한 걸 서너 번 반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담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위에 있는 건 어미자, 밑에 있는 건 아들자. 요거 어미자, 여기 아들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개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 요 문제도 이제 여러분이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최소 눈금이 0.5씩 갑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눈금이 12mm를 몇 등분했어요? 25등분했죠. 그러면 25분의 뭐야? 12mm를 25등분했다. 이때 아들, 딸 눈금을 사용해서 버니어 캘리퍼를 이론적으로 최소 몇 밀리미터까지 할 수 있냐 이랬죠. 그러면 25분의 뭐야? 12등급을 했는데 0.5mm예요. 한 눈금이 0.5mm예요. 그러면 0.5mm라는 이 최소 눈금을 우리는 몇 등분했냐? 그러면 25등분을 한 거예요. 그럼 이 눈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등분을 했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0.5mm라는 최소 단위 요놈을 25등분을 해서 봤다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요놈이 0.02가 됩니다. 자, 밀리미터. 자, 버니어 캘리퍼스의 어미자의 눈금이 1mm입니다. 어미자의 눈금이 1mm. 이거 1눈금이 아들, 딸의 눈금은 어미자의 19mm. 몇 등분? 20등분 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몇 등분 했다고요? 20등분 했다. 여기는 25등분 했죠. 그러면 눈금이 1mm니까 1mm를 몇 등분 했다? 그렇지, 20등분 했다. 그러니까 0.05가 된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나와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눈금이 한 눈금이 얼마냐? 그 눈금을 몇 등분 했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죠. 그래서 어미자의 눈금하고 그때 등분하는 수를 나누면 그때 읽어지는 놈이다. 최소 눈금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개념 속에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했냐 그러면 좀 어려운 걸로 가겠습니다. 자, 어려운 걸로 갑니다. 자, 조금 어려운 건데요.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하고 뭐 할 거냐 그러면 맛보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맛보기냐 그러면 우리가 재료역학을 여러분이 공부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자, 요거 여러분이 조금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 기억하고 일단은 정리합시다. 자, 기억할 때 뭐냐 그러면 단면 1차 모멘트, 그 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 요런 말이 있어요. 재료역학에서. 자, 그러면 요 의미만 일단은 알죠. 단면이라는 것은 면적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모멘트라는 것은 항상은 기준이 된 놈에다가 뭐예요? 거리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1차다 그러면 거리 x를 곱하고 2차다 그러면 x제곱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간단하게. 자,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 교수님이 요건 좀 어려운 건데요. 요건 공식만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x하고 y축 사이에 요런 강체, 네디드 바디인 강체, 물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요놈을 우리가 했을 때, 야, 요 지역의 미소 면적은 이건데 있잖아. 요놈이 요렇게 돌 거 아니니? 그럴 때 이 모멘트를 구하는데 우리는 1차 모멘트하고 2차 모멘트로 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놈이 요렇게 해서 y만큼 떨어진 거리가 있고 미소 면적이잖아요. 그럼 요건 1차잖아요. y 하나 1차 곱하고 da를 곱한 다음에 자 서메이션 해라. 여기서부터 쭉 서메이션 하는 거죠. 요놈을 우리는 단면 뭐라고? 1차 모멘트라고 한다. 그러면 자 여러분 2차 모멘트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것이 y가 y 제곱이 된다. 이 정도만 알자고요. 그러고 재료역학 연구한 사람들한테 재료역학 공부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자, 단면 1차는 요렇게 하나만, 2차는 y 제곱이다. 끝!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자, 그 다음에 도심이라는 것은 요런 사각형의 보가 있다. 도심해라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을 센터로 나눠서 쭉 해버려요. 그럼 요 반반 길이가 같겠죠? 이랬을 때 또 여기를 나눠 안 나눠? 나눠. 그럼 여기에 무게중심이 돼요. 그러면
요걸 기준점이라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간의 거리가 도심 간의 거리고, 자,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을 때 요 중앙을 우리는 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도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개념만 머릿속에 슬쩍 넣어놓고서 이제 저기 여러분하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할게요.